자, 2025학년도 범박중 3학년 1학기 기말 대비 동화 윤정미 3과 4과 문법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에서 첫 번째 문법은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관한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공부하기 전에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포인트 1.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은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인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하나 빠진 문장이 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문장이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뭐뭐 하는 이러이러한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때 의미적으로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문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는 해석하지 않고요. 의미가 따로 해석의 대상이 아니야. 그 다음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오로지 명사만 해당됩니다. 알겠어요? 자, 예문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om is a student. 선행사죠? who 관계대명사 likes playing soccer. 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죠? Who likes playing soccer? 얘가 stud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제? 어떻게 해석해? 탐은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뜻이지. 어, 어. 여기 주어인 명사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야.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오는데 명사가 없어야 된다는 건 주어나 또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하나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 자, 첫 번째 예문. 자, 탐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죠?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여기서 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진짜 중요한 건 학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얘가 중요한 의미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볼게요. My sister, who is living apart from our family, is a nurse. 자, who 관계대명사부터 is living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다시 is 두 번째 동사 앞까지가 전부 관계대명사 절에 해당되는 수식범이고요. 얘가 전부 뭐 하는 거야? 앞에 나온 명사인 my sist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알겠어? 자, 무슨 뜻이죠? 우리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누나, 언니는 간호사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누나 또는 언니가 간호사입니다. 라는 의미는, 자, 이 문장을 말한 사람에게 누나나 언니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죠. 그지? 여러 명 있는데 그중 따로 살고 있는
언니나 누나가 뭐다? 간호사다. 요런 의미가, 요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따로 사는 겁니다. 따로 사는 거. 알겠어요? 우리 언니 간호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언니, 여러 명의 누나가 있는데 따로 사는 누나, 언니가 있는데 그 누나가 간호사야. 알겠어? 요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따로 살고 있는. 알겠습니까? 네. 근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요. 자, 제한적 용법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관계대명사 앞에 요 조그맣게 생긴 거 요거 뭐야 이거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거든. 알겠어? 쉼표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문장은요, 선행사인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의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명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서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데 그녀는, 하지만 그것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제한적 용법과는 다르게 명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투부정사구나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같이 봅시다. 3번 문장. 자, Tom is a student, 콤마, who likes playing soccer. 탐은 학생이야. 그런데 그는 축구하는 걸 좋아해. 알겠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뭐예요? 학생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탐은 뭐 하는 애야? 걔 학생이야. 아, 그래? 걔 축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 약간 요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아까 제한적 용법에서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제한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후는 해석을 안 했죠. 그런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했어요. and he 이런 식으로. 해석 순서가 선행사 먼저 해석하고 관계대명사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해석하고 그 다음 뒤에 문장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석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름이 뭐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문 볼게요. My sister, who is living apart from our family is a nurs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my sister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언니, 우리 누나 간호사야. 그 얘기야. 근데 우리 가족이랑 좀 떨어져 살아. 그 정도 느낌. 근데 아까 지금 자 2번 예문과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my sister 그냥 who is living apart from our family는 자, sister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 가족과 따로 사는 sister가 간호사라는 뜻이고 알겠습니까? 얘는요, sister 한 명입니다. 한 명. sister 한 명이야. 근데 공교롭게 그 sister가 따로 살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5번 문장 보세요.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자, 학습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is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콤마,
which helps our own learning experience.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학습 경험을 도와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콤마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자, which의 선행사는 뭡니까? others예요? 아니고, 뭐예요? to teach others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자,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보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로 우리 자신의 학습 경험에 도움이 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Water has no calories.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but it takes up a space. 여기서 이지 가리키는 건 water, 물이죠? 자, take up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물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어디에서 공간을 차지하죠? In your stomach. 당신의 뱃속에 공간을 차지합니다. 콤마 which creates a feeling of fullness. A feeling of fullness. 이런 걸 우리는 포만감이라고 하죠. 배가 더부룩한 느낌, 꽉 찬 느낌. 자, 여기 콤마 which 계속조건법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뭡니까? 앞에 문장 전체, 즉 물은 뱃속에 공간을 차지한다 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은 뱃속에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포만감이 생긴다 이런 의미야. 알겠어?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용법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제한적용법에서는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문장이 선행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때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문장이 중요한,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고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고 제한적 용법이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오로지 목밖에 안 된다, 명사밖에 안 된다.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요 작은 콤마가 있는, 쉼표가 있는 경우인데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문장은 선행사인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의미일 뿐이고 의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명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 하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명사, 받고 투부정사나 문장 전체 다 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포인트 3.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콤마 that 틀려요. 콤마 what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다음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2번 콤마 that 나왔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동그라미 5번 콤마 what 나왔습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이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만 써야 되고 who는 안 돼요. 아까 that 안 된다고 했죠? who만 써야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which만 써야 돼요. that 못 씁니다. 알겠어요? 자, 계속적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콤마 whom이나 콤마 which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자, 명사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 명사 하나가 빠진 문장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랑 동사만 나오고 목적어는 안 쓴다. 알겠어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원래 whom 써야 되는데, 자, whom 써야 되는데, 구어체적으로 who도 쓰고요. 그 다음에, 자, that 쓸 수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둘 다 가능한데, 여기에 요 콤마가 생기면 콤마가 자 있으면 자 who 안 되고 who만 되고 that 안 되고 which만 되고 that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콤마 없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할 수 있는데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이 가능한데 요 콤마 들어가는 순간 생략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문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번 문장 볼게요. I miss my parents. 자, 콤마 찍고 있죠? 자, who 안 되고요. that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뭐만 가능한 거야? whom만 가능한 거야. I miss my parents, whom I haven't seen for months. 알겠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생략해서 I miss my parents, 콤마 I haven't seen for months. 이렇게도 못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I miss my parents, 콤마 whom I haven't seen for months.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아,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그리워요.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몇 달 동안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달 동안 못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 보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알겠어? 8번 문장 보겠습니다. Last month I bought new clothes. 콤마 that.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자, 콤마 which. 요거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 없잖아. 주어 동사만 나오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콤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요? Last month I bought new clothes. 콤마 I don't like now. 이렇게 써요? 못 씁니다. 알겠습니까? Last month I bought new clothes. 콤마 which I don't like now.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지난달에 내가 새 옷을 샀어. 그런데 그 옷이 내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건 새우시죠, 새우.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3과, 자, 문법 2, 자, 이때 구문인데요. 이때 구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it 대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수도 있고, it 대시 강조 구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t댓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 it 대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아니면 강조 구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다음 밑줄 친 it 대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전부 가주어 진주어. 나머지는 강조 구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강조 구문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요. it is 또는 it was that 주어 동사 사이에 첫 번째 형용사 나옵니다. 형용사. 자, it is 형용사 또는 it was 형용사 that 주어 동사는 뭐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알겠어? 뭐 형용사 하다, 형용사 했다, that 이하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it is of 명사 또는 it was of 명사 that 주어 동사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자, 세 번째. It is 명사나 it was 명사 대신데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문 볼게요. It was certain that, certain, 실한이란 형용사지? 자, 형용사 들어가 있어. 오케이, 뭐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확실했어요. 뭐가?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은. 오케이? 자, 2번. It is of importance that we prepare for the future.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오케이? 3번. It is a good idea. 명사 나왔지? 그 다음에 that we recycle bottles. 우리가 병을 재활용합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이해를 한다. 알겠어? 좋은 생각이네요. 뭐가? 우리가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때 강조 구문은요, 사이에 형용사 말고 뭐가 들어간다? 부사가 들어간다. 알겠어요? It is, it was, 대 사이에 부사 들어가 있으면 뭐다? 강조 구문이다. 부사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다. 알겠어? 자, 그 다음 it is that, it was, 대 사이에 of를 제외한 나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들어가 있다. 얘도 강조 구문이다. 요거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다.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It is 명사, it was 명사 대신데, 대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주어나 목적어인 명사를 강조하는 강조구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문 볼게요. 자, 4번 문장. It was there. 자, 그곳에 부사잖아, 부사, 그지? That I met him yesterday. 그러면 there 강조하는 강조구문이다. 바로 거기에서 내가 그를 어제 만났어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5번. It was by accident. by 전치사 accident 명사.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들어가 있고요. that he dropped the ball. 그러면 요 by accident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고요. 참고로 by accident는 자, 사고로 우연히 이런 뜻이에요. 우연히. 그가 그 공을 떨어뜨렸던 건 우연이었다. 자, 그 다음 6번. It was the exam that he passed. 자, it was 대사이야 the exam. 시험이란 명사 들어가 있는데요. 자, 대 다음에 보니까, 자, 그가 통과했다. 통과한 대상 목적어 빠져 있네요.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아, 목적어인 the exam을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구나. 그가 통과했던 건 바로 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대 다음에 괄호로 which 쓰고 있죠? 이거 뭐냐 하면, 자, 이때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 대신에 사람이 아닌 경우에 강조하는 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 대신에 위치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7번 문장. It was Sarah that was late for the movie. 자, 지금 Sarah라는 명사, 사람인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 다음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뭡니까? 주어인 사라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다. 알겠어? 자, 여기서 강조하는 명사가 사람이면 대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구문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 구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사과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과 문법 첫 번째는요.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한 학습입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 완료는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과거만 딸랑 의미하는 부사와 현재 완료는 같이 쓰면 안 돼요. 뭐 과거만 의미하는 부사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 작년에, 지난 금요일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그때 끝난 이야기야. 따라서 현재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같이 쓰면 안 되고 과거만 의미하는 부사는 뭐랑 써야 돼? 과거 시제랑 같이 써줘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과거 플러스 현재까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과거 시제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돼요? For 5 years. 5년 동안, 이건 무슨 뜻이죠?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런 의미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현재 완료 has worked를 써줘야 된다요. 그는 5년 동안 조종사로 일해오고 있어. 2번. 자, 작년 이후로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뭐야? 올해까지. 현재까지. 그러면 현재 완료 써줘야 되겠지? I have attended dance class since last year.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How long?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한 거, 자, 강의 들으세요. 네, 코 한번 끼고 오세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와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요가 아니라 살고 계신가요? 이런 의미예요. 자, 4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 무조건 써야 돼? 아니야, 봐봐. 나는 어제 내 방을 청소했다. 현재와 연관성 있어요? 없지? 그냥 어제 끝난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현재 완료 쓰면 안 되고 과거 시제랑 써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번 when. when이 무슨 뜻이야? 언제잖아, 언제. 딱 과거의 시점을 묻는 의문사죠. 맞습니까? 현재와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되고 그냥 과거 시제랑 써야 돼요. 너 머리 언제 잘랐어? 알겠어? 자, 그러면 포인트 2로 넘어갑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은 뭐냐? 현재 완료 have pp랑 진행형 BING가 결합된 겁니다. 자, have pp 플러스 BING 더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have been ing. 그 been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bene이에요, been. 알겠습니까?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 been ing입니다. 형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have been ing. 다시 현재 완료는 과거 플러스 뭐라고요? 현재를 의미하고 진행형은 자 지금도 자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지?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면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떤 뜻이죠? 계속 뭐뭐 해왔고 지금도 뭐 하는 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하고 형태적으로 되게 헷갈리는 게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 플러스 현재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란 뜻이에요. BPP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현재 완료 have pp하고 수동태 be pp가 결합이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지? have been pp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be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비동사의 과거분사가 bene이에요. have been pp는 뭐죠? 계속 뭐 되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 been ing. 얘는 주어가 계속 뭐뭐 해왔고 지금도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건 능동의 의미고요. have been pp는 자 주어가 계속 뭐뭐 되고 받고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얘는 수동의 의미예요. 수동. 이거 헷갈립니다. have been ing하고 have been pp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6번 문장 봐봐. Mr. Graham has been teaching taught. has been teaching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has been taught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만약에 여기 has been taught라고 하면 주어인 Mr. Graham이 teach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Mr. Graham은 25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 자 English, teach의 대상이 있네? 그러면 has been teaching,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줘야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25년 전부터 올해까지 영어를 가르쳐 왔고 지금도 가르치는 중이다. 이해됐어? 자, 7번 문장 봅니다. The students have been teaching taught English. 여기서 students는 학생들은 teach의 대상이겠죠. 학생이니까. 그지? 그러면 have been taught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오고 있다. 미스터 그램시에 의해서 작년 이후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번은요. 주어인 the students가 자, teach의 대상이라는 거고요. 6번은요. 미스터 그램이 teach의 주체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 have been ing하고 have been pp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거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have been ing 되느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쓰지 못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쓰지 못하는 동사들이 감정, 소유,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거든. 자, 좋아한다, 사랑한다, 싫어한다에 BING로 못 씁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have with ing,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다음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걸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I have been loving her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사랑이 그냥 딴말에 바뀌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소유동사. 이때 have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own, 소유하다. belong to, 무엇에 속하다.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못 쓰고요. 따라서 have been ing로 못 씁니다. have been having, have been owing, have been belonging to 이렇게 못 씁니다. 알다, 기억하다 역시 진행형으로 못 쓰고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도 못 씁니다. resemble은 누구와 닮다라는 뜻이고요. 잠깐 닮았다가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진행형으로 못 쓰고 따라서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도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know 인식동사 진행형으로 못 씁니다. 자, be knowing 이런 식으로 못 써요. 그냥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10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요. 간단합니다.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의 역할은요. 자, 그냥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즉 명사구예요. 명사구.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What to major in? 자, 의문사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major in, 전공하다, 무엇을 전공으로 하다. 자, 무엇을 전공으로 해야 할지, 는 is a hard decision, 어려운 결정이다. 자, 2번, the problem is, 문제는 how to fix my computer. 자, 의문사 투부정사가 지금 도어 역할을 하고 있죠. 내 컴퓨터를 어떻게 고치는가이다. 다음 3번. Do you know which bus to take? 자, which bus? 의문사, 투부정사. 자, know의 대상, 즉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당신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Can you tell me? me 간접 목적어고요. Where to find the restroom은 직접 목적어, 사용식 구조고요. 자, where 의문사, 투부정사 얘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디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구로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자, 하는 역할이 다른 거 고르세요. 자, 예를 들어 뭐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5번만 주어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건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될 거야. 문장 전환 문제야.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나 의문사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should는 의무의 뜻이고 can은 가능의 뜻이에요. 이건 문맥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1번 예문 what to major in. 자, 얘를 의문사 더하기 의문사 주어 자,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I should major in. 내가 무엇을 전공으로 할지는 is a hard decision. 어려운 결정이다. 알겠어? 자, 6번 The problem is 자, how I can fix my computer.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내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가이다. 자, 7번. Do you know which bus you should take? 당신이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자, 그 다음 8번. Can you tell me where I can find the restroom? 어디에서 내가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알겠어?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자, 얘는 명사구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나 can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기본 개념 정리는 다 끝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줄 테니, 자, 계속 문제 풀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